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대한제분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제분의 페코노미 쪽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페코노미가 뭐냐면, 페코노미는 펫과 이코노미 합성어로 반려동물 산업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코노미에는 펫과 푸드를 합성시킨 펫푸드, 이게 반려동물용 유기농 사료랑 영양제, 간식 등이 있고, 펫핀스는 금융과 IT를 합친 건데, 이게 카드, 상조, 장례, 돌봄과 같은 펫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펫 보험은 반려동물이랑 요즘 여행도 많이 가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때 반려동물 다치게 되면 반려동물 보험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현대해상에서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펫 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이랑 반려동물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곳을 보니까 반려동물이 치아 교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펫 테크는 자동 급수기, 자동 급식기 등 이런 펫을 위한 가전 제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펫 의료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펫코노미에서 다양하게 산업이 그리고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펫푸드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제 급부상하는 중국의 펫코노미 산업을 한번 보면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이 표인데,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증감률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므로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쪽의 반려동물 산업이 커질까요? 지금 가장 큰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식품이 있거든요. 3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7%로 반려동물 서비스 및 기타가 높은데, 이거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높은 반려동물 식품 쪽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역시 6조 원의 페코노미 시장이 온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용 전세기랑 여행, 전원주택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연간 사업 추정 규모는 2027년까지 6조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역시 604만 가구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제분의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우리와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사업 보면은 53% 정도를 온라인 판매 비중으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의 특징이 영업이익이 좀 높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게다가 동물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황을 한번 보면, 배합 사료 제조업, 애완동물 사료 및 관련 용품 도소매업, 그리고 동물병원 운영 및 애완동물 숙박, 교육, 트레이닝 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꿈만 가지고 이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생산 능력이랑 주요 사업, 주요 상품 현황 같은 거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한제분의 종속회사로 있는 반려동물 서비스 홈페이지인데, 보시면 강아지용 푸드, 영양제, 간식, 그리고 장난감, 자동 급식기, 패션 용품, 그리고 배변, 탈취, 이런 기타 용품도 있습니다. 고양이용도 똑같이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평이랑 강화에 반려동물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펫코노미 쪽에서는 이런 대한제분이 1등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제분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은 크게 기술적 분석을 할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기준 주봉상에 1년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기준봉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횡보하는 추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여기에서 장기 이평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1분에서 5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아랫골이 좀 길게 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달린 다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이 검정 색깔 라인을 뚫고 안착한 게 보이시죠? 이거를 뚫기 전에 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죠. 쌍봉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빠지지가 않고 여기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빠졌으면은 손절을 해야 됐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기준봉이에요. 이게 지금 18%짜리 기준봉인데 거래량이 좀 터졌죠. 이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기준봉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봉으로 보고 중간값을 한번 찾아보면 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에서 몇 주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볼륨전 매매 상단을 맞고 하락을 했죠. 여기 기준봉의 중간값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뭔가 매물이 많이 막혔나봐요. 그 다음엔 이제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사실 여기가 깨져도 손절 라인이기는 한데 여기 깨지면 여기에도 이제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만의 매매법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타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하단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은 다음에 하단까지 안 빠지고 볼린저 밴드 중간선까지만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가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거겠죠. 이런 매매를 하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기간 횡보를 좀 보이면서 지루하게 만듭니다. 가격도 저가로 안 주고 기간도 길게 끌어가면서 좀 지루하게 만들다가 여기 볼륨점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 때마다 한 번씩 물량 테스트를 했죠. 저는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렇게 딱 뚫고 여기 저항선들을 다 뚫었죠. 그리고 이렇게 안착한 모습인데 좀 천천한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뭐 8월달까지도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횡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면 그때는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형태도 뭐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매매를 못할 만한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손절도 딱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한제분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로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